당신은 매일 아침 붐비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켜고 왜 타인의 계좌는 붉게 타오르는데 당신의 계좌만 차가운 파란색으로 물들어가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자랑하지만 사실 그들의 침묵 뒤에 숨겨진 실제 성적표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비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시장 전체가 10% 상승할 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5%라는 충격적인 손실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이 잔인한 현실을 증명합니다. 시장의 지수는 분명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지갑만 얇아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미 거대한 자본 시스템의 먹잇감으로 전락했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소중한 노후 자금을 들고 시장에 들어온 시니어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바로 이 화려해 보이는 자본주의의 꽃밭입니다. 주식시장은 공평한 기회의 장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누군가의 돈을 합법적으로 빼앗아가기 위해 설계된 거대하고 냉혹한 사냥터라는 사실을 당신은 지금 즉시 인정해야만 합니다. 90%의 개인 투자자가 돈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개미들에게 지독하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32 살김 대리가 영혼까지 끌어모은 1억 원을 주식 계좌에 넣고 떨리는 손으로 첫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운 좋게 첫날 10% 수익이 나서 1억 1천만 원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투자의 천재라고 착각하며 도파민에 취해 위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다음 날 주가가 정확히 10% 하락하면 그의 계좌는 다시 원금인 1억 원으로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9,9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손실이 발생합니다. 똑같이 10%를 벌고 똑같이 10%를 잃었을 뿐인데 당신의 소중한 100만 원이라는 돈은 공기 중으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거래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증권사 수수료와 세금까지 계산해 넣는다면 당신이 가만히 앉아서 확정적으로 잃게 되는 손실의 폭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주가가 50% 하락했을 때 본전을 찾기 위해서는 50%가 아니라 무려 100%가 올라야 한다는 잔인한 산수를 당신은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불리한 수학적 함정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채 그저 막연한 희망 하나만을 가지고 전쟁터 같은 시장에 맨몸으로 뛰어듭니다. 당신은 마트에서 두부 한 모를 살 때는 100원이라도 아끼려고 필사적으로 가격을 비교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수백만 원을 너무나 쉽고 경솔하게 던져버립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 올랐는지 내렸는지 보도하는 뉴스에 일희일비하며 하루 종일 업무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스마트폰 화면 속 차트만 쳐다보고 계실 겁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매매 속도는 빛의 속도처럼 빨라졌지만 역설적으로 개미들의 수익률은 과거보다 더 떨어지고 판단력은 흐려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넘쳐나는 수많은 정보는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이미 고점에 다다를 종목을 사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친구가 특정 종목이 좋다고 속삭이는 소리에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 절반을 태우는 행위는 마트에서 계란을 고를 때보다 훨씬 더 무모하고 위험한 도박입니다. 당신이 뉴스 몇 줄을 읽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외국인과 기관은 수백억 원짜리 컴퓨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해 당신보다 1000분의 1초 빠르게 움직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는 거대 자본이 고급 정보를 선점하여 당신보다 훨씬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잔혹하게 증명했습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주식을 던질 때 기관들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헐값에 우량한 자산들을 쓸어 담아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당신이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뉴스는 이미 누군가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고 떠난 뒤에 남겨진 찌꺼기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겨진 찌꺼기를 먹으려는 행위는 마치 독이 든 사과를 한 입 베어 무는 것과 같으며 이는 당신의 계좌를 서서히 죽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지금부터 90%의 개미들이 필연적으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7가지 핵심 이유를 하나씩 해부하여 그 실체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류의 뇌가 원시시대부터
생존을 위해 위험을 피하고 무리를 따르도록 진화했기에 주식시장의 논리와 완벽하게 상충한다는 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할 때 당신은 나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원초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장 비싼 가격에 시장에 뛰어듭니다. 이것은 포모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심리적 결함으로 이성은 마비되고 오직 탐욕만이 남아서 당신의 손가락을 매수 버튼으로 거칠게 이끌어갑니다. 반대로 주가가 폭락하여 시장에 공포가 만연하면 당신의 뇌는 생존 본능을 발동시켜 가장 싼 가격에 주식을 팔고 도망치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비싼 값에 사고 남들이 비명을 지를 때 헐값에 파는 이 행동은 정확히 자본을 삭제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타인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라고 조언했지만 당신의 본능은 그 조언을 무시하고 정반대로 행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의 계좌는 시장의 거친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증권사만 배를 불리는 잦은 매매 중독으로 이는 당신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매수와 매도 버튼을 한 번 누를 때마다 증권사 수수료와 국가에 내는 세금이 당신의 자본금을 갉아먹으며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만약 1억 원을 가지고 1년에 100번 매매를 반복한다면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원금의 20%인 2천만 원을 허공에 날리게 됩니다. 20%의 수익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당신은 그 귀한 돈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너무나 쉽게 버리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단타를 쳐야 돈을 빨리 벌 수 있다고 믿으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래하지만 이것은 결국 제사를 깎아먹는 자해 행위입니다. 잦은 거래는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뇌동매매를 유발하여 결국 깡통 계좌로 가는 지름길로 당신을 친절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말라가는 동안 증권사는 강남 한복판에 거대한 빌딩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스템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랜 격언을 무시하고 인생 역전을 꿈꾸며 한 종목의 모든 것을 거는 몰빵 투자입니다. 당신이 2억 원을 오직 한 종목에만 쏟아 부었을 때 그 회사가 상장 폐지되거나 반토막이 난다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분산 투자는 수익을 줄이는 족쇄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임에도 당신은 대박을 뱉느라 이 안전벨트를 스스로 풀어버립니다. 네 번째 이유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우연히 한두 번 수익을 맛본 당신이 스스로를 투자의 천재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발생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눈을 감고 아무 종목이나 골라도 돈을 벌 수 있지만 당신은 그것이 시장의 흐름 덕분이 아니라 본인의 탁월한 실력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위험한 착각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까지 끌어와 투자 규모를 키우게 만들며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위에 당신을 세워둡니다. 2020년 동학개미 운동 당시 수많은 사람이 환호했지만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꺾이자마자 그들은 수익을 모두 반납하고 고통스러운 빚만 떠안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오만함이 가장 큰 죄악이며 시장은 그런 오만한 투자자에게 파멸이라는 가장 가혹한 벌을 내립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손실 확정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심리로 내 자식 같은 돈이 깎여나가는 고통을 직시하지 못하고 눈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2천만 원이 900만 원으로 줄어들면 아까워서 팔지 못하고 500만 원이 되면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방치하는데 이를 존버라고 부릅니다. 가치가 없는 부실한 기업을 들고 버티는 행위는 투자가 아니라 썩은 동아줄을 잡고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실수를 인정하고 손을 털지만 당신은 오히려 물타기라는 명목으로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다 더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80%가 되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당신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바닥에서 모든 주식을 헐값에 넘기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공부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점인데 당신은 기업의 본질보다 차트 설정법이나 보조지표를 해석하는 기술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은 개미들이 차트에 어떤 그림에 반응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오히려 그 차트 패턴을 역이용하여 당신을 함정으로 유인합니다. 진짜 공부는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환율과 금리의 거대한 흐름을 읽는 것이지만 당신은 이런 복잡하고 지루한 과정을 철저히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경제신문을 읽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당신은 누군가가 찍어주는 종목이나 차트에 그어진 선 몇 개의 소중한 재산을 맡겨버립니다. 기초 체력도 없이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하는 선수가 완주할 수 없듯이 경제 지식 없는 투자자가 이 냉혹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7번째 이유는 시간의 힘을 믿지 못하는 조급함으로 당신은 10년을 기다려 부자가 되기보다 당장 내일 상한가를 맞아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확실한 공식이지만 당신은 그 지루한 시간을 견딜 인내심이 없어서 스스로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빠르게 돈을 벌려는 당신의 그 조급한 욕망이 사기꾼들에게는 최고의 먹잇감이 되며 결국 테마주에 휩쓸려 전 재산을 탕진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기다림을 모르는 조급한 사람에게 시장은 단 한 푼의 돈도 허락하지 않으니 이제 90%의 패배자 그룹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7가지 실패 요인과 정반대로 행동하며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기계적인 투자 시스템을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 구축해야 합니다. 한 종목의 비중을 10%로 제한하거나 손실이 15%에 도달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하는 당신만의 엄격한 철칙을 세우십시오. 인간의 의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약하기 때문에 확고한 원칙이 없다면 폭락하는 차트 앞에서 또다시 공포에 떨며 무너질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생존 전략은 월급날마다 기계적으로 우량한 상장 지수 펀드를 매수하도록 자동화된 이체 시스템을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매달 꾸준히 매수함으로써 비쌀 때는 적게 사고 쌀 때는 많이 사게 되는 평균 단가 인하 효과를 누리십시오. 이 전략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 30대 청년뿐만 아니라 은퇴를 앞둔 50, 60대 시니어들에게도 미래를 바꿀 유일한 구명조끼가 됩니다. 마치 은행에 적금을 붓듯이 꾸준하게 시장 전체를 사는 행위만이 거대한 정보와 자본으로 무장한 기관 투자자를 이길 수 있는 개미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을 가정하고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기계적으로 투자한다면 당신의 원금 1억 2천만 원은 놀라운 마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10년이라는 인내의 시간이 지난 뒤 당신의 손에는 원금보다 5천만 원이 더 붙은 약 1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쥐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금을 제하더라도 시중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이자보다 월등히 높은 이 수익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믿고 기다린 당신에게 주는 정당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20년 차에 발생하는데 원금은 2억 4천만 원이지만 총 자산은 무려 5억 2천만 원으로 폭발적으로 불어납니다. 내가 넣은 원금보다 불어난 이자가 더 많아지는 이 기이한 역전 현상이 바로 시간과 복리가 만들어내는 침묵의 기적임을 기억하십시오. 대다수의 개미들은 이 단순한 숫자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당신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당장 내일 2배가 될 비법을 찾고 있지만 그런 마법 같은 지름길은 이 냉혹한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확실한 돈벌이 비법이 있다면 그는 혼자 조용히 돈을 벌 것이지 결코 당신에게 그 달콤한 비밀을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유료 리딩방이나 종목 추천 서비스에 돈을 쓰는 것은 도둑에게 내 집 열쇠를 맡기는 것과 다름없는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짓입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가족과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좋은 경제 서적을 한 권 사서 읽는 것이 100배는 더 남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오직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당장 다음 달에 써야 할 생계비나 전세 보증금으로 투자를 시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만 시장의 거친 변동성을 견딜 수 있고 하락장에서도 공포에 질리지 않고 우아하게 버티는 심리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식시장이 개미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인정하고 감정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첫 번째 원칙을 배웠습니다. 잦은 매매와 몰빵 투자는 자살 행위와 같으며 오직 시간의 흐름과 복리의 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확고한 원칙과 기계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90%의 패배자 그룹에서 벗어나 상위 10%가 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니 당장 당신의 계좌를 열어 앞서 언급한 7가지 실패 요인이 없는지 냉정하게 점검하십시오. 앞으로 펼쳐질 경제 상황은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자산 격차가 더욱 잔인하게 벌어지는 겨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투쟁임을 명심하십시오. 1970년대 오일 쇼크와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요행을 바란 다수가 아니라 원칙을 지킨 소수였습니다. 주식 투자를 도박이 아닌 세상의 흐름을 읽는 경제 공부로 접근하고 기업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시장은 보답합니다. 그 올바른 태도를 유지한다면 돈은 억지로 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당신의 뒤를 따를 것이며 당신의 노후는 누구보다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험난한 자본주의의 파도 속에서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작지만 단단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주변의 주식으로 고통받는 소중한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제가 더 깊이 있는 정보와 통찰을 가지고 돌아올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과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하고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며 당신의 성공적인 투자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